안녕하십니까? 책장사의 숨소리입니다. 누구에게나 잊히지 않는 시절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일본에서 보낸 20대가 그렇습니다. 낯선 땅에서 꿈과 현실 사이를 오가며 기대보다 걱정이 더 많았던 날들도 있었고, 그럼에도 묵묵히 하루를 살아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릴 이 글이 더 깊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1본 조선족 수필가 석춘화님의 20대의 끝자락에서 그 시절을 지나온 한 사람의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대의 끝자락에서. 1번. 사쿠라 꽃이 활짝 피어나는 이 땅에서 내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인 온근 20대의 청춘을 보낸다. 20대를 시작하며 한가슴 부푸는 꿈을 안고 찾아온 땅. 이 땅에서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니 이젠 20대의 끄트머리에 다가왔다. 일본에서의 8년 세월은 나에게 무한한 성취감과 기쁨을 안겨주었고, 또한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으며 이 모든 것을 견뎌내는 강한 의지를 키워주기도 했다.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물들어 활기찬 생기를 불어넣어주던 지난 4월 중순, 도쿄 거리는 희망찬 기운으로 넘실댔다. 수많은 젊은이들로 북적이고 있는 그곳에서 나 또한 그들 틈에 끼어 봄날의 싱그러움을 한껏 만끽하고 있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전 내내 업무에 지친 머리도 쉬울 겸 잠깐 들린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습관처럼 들여다본 위챗 모멘트에는 친구들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평소 연락은 자주 못해도 다들 요즘 뭐하고 사는지 빤히 알 수 있는 모바일 세상은 신비로움 그 자체다. 거기에 빠져 있다 보면 왠지 모를 해탈감을 느끼기도 한다. 손가락으로 빠르게 스크롤하며 흥미진진하게 구경하고 있던 그때 문득 한 장의 사진에서 눈길이 멈췄다. 얼마 전 힘들고 외로운 일본 생활에 진절머리 난다며 학교를 졸업하면 모든 걸 접고 중국에 돌아가겠다던 친구 윤희의 모멘트였다. 찬찬히 들여다보니 뒷배경이 병원 병동임이 틀림없었다. 나는 곧바로 문자를 보냈다. 너 지금 어디야? 나 지금 병원. 왜? 그냥 좀 아파서. 강하게 엄습하는 불길한 예감에 가만 있을 수 없었다. 따지듯 꼬치꼬치 캐물었더니 어쩔 수 없이 대답하는 친구의 얘기에 하늘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백혈병이란다.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몇 번이나 확인을 거듭했다. 말로만 들어왔던 백혈병. 그게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는 잘 모르나 아무튼 심각한 병인 것만은 틀림없다. 나는 높뛰는 가슴을 겨우 진정시키고 이제 곧 찾아갈 거라고 전했다. 며칠 뒤 병원에 도착한 나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병실 맨 끝 침대에 누워있는 친구의 모습이 한눈에 확 들어왔다. 창백한 얼굴로 나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이는 친구. 변함없는 미소로 반겨주는 그를 보니 가슴이 미어질 것만 같았다. 반복되는 항암 치료에 상당히 지쳐있을 법도 한데 골수 이식만 하면 완쾌할 수 있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친구였다. 나중에 퇴원하면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며 호탕하게 웃어 보이는 친구의 모습은 전혀 아픈 사람 같지 않게 밝아 보였다. 그런데 나는 왜 자꾸 눈물이 앞을 가로막는 걸까?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부담 없이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피타는 노력을 해왔다.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자식들은 더 이상 부모께 폐를 끼치지 말고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고군분투한다. 그런데 그 노력과 분투가 도를 지나쳤던 것일까? 점점 부유해지는 생활과는 반대로 점점 피폐해지는 우리의 삶. 그 삶 속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다가 서서히 사라져가는 소중한 생명의 불꽃이 가여워서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 내게도 하루에 겨우 2~3시간씩 쪽잠을 자며 하급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나보다 일찍 일본에 온 선배들은 젊은 내가 왜 그리 악착스레 사내면서 나중에 몸이 망가질 수 있으니 적당히 하라고 했다. 그러나 나에겐 적당히 할 여유가 없었다. 학비며 생활비며 일체 모든 비용은 나절로 마련해야 했으니 말이다. 나는 부모한테 손을 내밀 만큼 뻔뻔하지도 못했고 장녀라는 책임감에 늘 스스로에게 무언의 압력을 불어넣기도 했으며 잠시라도 나태해질 수 없게 시시각각 책찍질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상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무작정 앞만 보고 미친 듯이 달려온 내 마음은 늘 허전함과 외로움에 허덕이고 있었다. 끝내 무리한 노력으로 이어진 병원행에서 나는 경증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말았다. 비록 의사는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지니고 있는 우울의 샘이 터질 조짐이라고 위로했지만 나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다. 병 보이러 온 사람이 되려 의사를 향해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진단이란 말입니까? 하고 발끈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나처럼 밝고 활발한 우울증 환자를 본 적 있나며 따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들이닥친 현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결국 몇 개월 동안 약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주변의 권유도 마다하고 나는 아직 젊으니깐 괜찮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뭐. 라며 건강은 뒷전이고 눈앞의 일에만 집중해온 탓에 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극심한 압박감을 못 이기고 정신의 탄계가 풀려져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더욱 많은 걸 얻겠다고 온 고집을 피우다가 되레 자신에게서 가장 소중한 걸 놓쳐버릴 뻔했던 것이다. 이국 타양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을 누비는 우리는 모두 형태는 다르나 비슷한 마음으로 고향을 등지고 일본에 왔다. 또한 누구나 한 번쯤은 무조건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커다란 강박감에 조바심을 태우며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했을 것이다. 그만큼 물설고 낯선 이국 타양에서의 생존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낮에는 학업에 매진하고 저녁에는 천근만근이나 되는 눈꺼풀을 쥐어뜯으며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고단의 시간들. 서러움과 외로움을 벗삼아 수없이 많은 고달픈 날들을 견디어내야 했다. 쉼없이 박차를 가하던 젊음의 열정과 패기로 꾸역꾸역 이겨낸 고역 속에서 무작정 앞만 내다보며 숨가쁘게 달려오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자신에게는 소홀했었는지도 모른다. 그 사이 다시 오지 않을 청춘은 저만치 꽁무니를 감추고 뺑소니쳐 버리고 말았다. 가슴에 남겨진 건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아름답고 빛나는 추억들 뿐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들이 기어코 눈부신 햇살이 되어 내가 가는 길을 환히 비추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때문에 고단한 청춘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꿈이 희망으로 되던 어제 날들은 가슴 깊이 간직하고 이제부터라도 소중한 자신을 홀대하지 말 것을 약속하며 이를 악물고 버텨낸 이 땅에서
화려하게 빛날 나의 남겨진 삶을 기대하여 본다. 그리고 오늘도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묵묵히 잘 견뎌내고 있을 친구가 빠른 시일 내에 자신에게 꼭 맞는 골수를 만나기를 바란다. 무사히 골수 이식 수술을 진행하여 하루빨리 건강해질 수 있는 그날을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 20대의 끝자락에서 돌이켜보니 지난 8년의 세월이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들에 가장 필요한 밑거름이 되어줄 보석 같은 고마운 시간들이었다는 걸 새삼스럽게 되새기게 된다. 그렇다. 이는 어쩌면 그동안 나는 한치의 미련도 남지 않을 만큼 충분히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그 노력들이 절대로 헛된 노력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 20대의 끝자락에서 나에게 찾아올 다음의 시간들을 기다린다. 이제 또 내가 걸어갈 30대, 40대, 50대. 앞으로 내 인생의 나날들도 이 20대처럼 항상 빛나고 아름다운 날들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